2025년 가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 76세 이순덕 할머니는 진료실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겁게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지금부터 기억이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순덕 할머니는 가방 속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명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면 이 죄책감도 함께 사라질까? 며칠 후 순덕 할머니의 작은 빌라. 50대 딸 민주가 과일을 깎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 건강검진 결과 괜찮다고 했어?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단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우리 옛날 사진 있잖아. 내가 어릴 때 사진. 그거 어디 있어?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순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진? 다 버렸어. 이사 다니면서. 민주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가 버릴 리가 없는데. 엄마가 얼마나 추억 잘 간직하는데. 순덕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랍 깊숙한 곳에는 50년 동안 숨겨둔 분홍색 아기 담요가 있었습니다. 1973년 겨울, 서울 변두리 달동네 판잣집. 26세의 젊은 순덕은 돌도 안 된 아기를 안고 눈 내리는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손에 쥔 돈은 겨우 500원. 아기는 배가 고파 울고 3살 난 큰딸 민주도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순덕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12년 후 1985년 봄, 순덕은 청소일과 공장일을 병행하며 딸 민주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민주는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열심히 살게. 엄마 고생 헛되지 않게 할게. 순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넌 엄마 자랑이야. 하지만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방에 앉아 분홍색 담요를 꺼내 들었습니다. 담요에는 아직도 희미한 전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담요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너도 이렇게 컸을까? 2025년 현재로 돌아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매일 밤 그 서랍을 열어봅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까? 고민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가 청소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나 안방 정리 좀 할게. 요새 엄마 물건이 너무 많아. 순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거긴 내가 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주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분홍색 담요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나 이런 담요 쓴 적 없는데.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주는 담요를 펼쳐 들었습니다. 담요 한쪽 구석에는 낡은 글씨로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미선. 민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미선이 누구야? 나 동생 있었어?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순덕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3년 겨울, 남편이 죽고 난 후 두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었던 순덕은 극한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큰애 너는 걸어 다니고 말도 했어. 그런데 둘째는 아직 젖먹이었지. 밥도 없고 분유 살 돈도 없고 너마저 굶어 죽을 것 같았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둘째를 보육원에 맡겼단다. 민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순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모른다. 그 뒤로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엄마가 50년간 숨겨온 비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부끄러웠어. 엄마가 동생을 버렸다는 걸 내가 알까봐, 내가 엄마를 미워할까봐 두려웠단다.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보육원이 어디야? 일주일 후 순덕과 민주는 경기도 외곽의 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50년 전 그 보육원은 이제 폐쇄되었고 기록들은 다른 시설로 이관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1973년 겨울에 맡겨진 여자아이.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담당자가 낡은 파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선, 1972년 12월생. 맞으신가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 아이가 맞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1975년 5월에 입양이 되었네요. 입양 가정은 부산에 사시는 변호사 가정이었습니다. 민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연락할 수 있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연락처를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입양인 본인이 원할 경우 찾아갈 수 있도록 신청서를 남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찾습니다. 제 딸 이미선을 평생 미안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알츠하이머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주의 이름을 까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째 딸 미선의 기억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미선의 딸입니다.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30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육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선의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요. 순덕과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생을 찾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미선 씨는 행복하게 사셨나요? 미선의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부모님을 만나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다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친엄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순덕과 민주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선의 집 앞에 섰을 때 순덕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선을 닮은 3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미선의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변지우예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걸 주셨어요. 아이는 작은 상자를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주가 대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이미선입니다. 아마 이 편지가 엄마께 전해질 때쯤이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예쁜 딸도 낳았어요. 어릴 때는 친엄마가 왜 저를 버렸을까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언니를 살리기 위해 저를 보낸 거였죠.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저 시대가 잘못됐고 가난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엄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부디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딸 미선 올림. 순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민주도 엄마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미선의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언니랑 함께 태어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미선의 딸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진 속에는 5살쯤 된 미선이 한 여자아이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의 쌍둥이 동생 미영이와 함께. 1977년 순덕과 민주는 동시에 숨이 멎었습니다. 쌍둥이? 미선의 딸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보육원에 계실 때 알았대요.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걸. 하지만 보육원에 맡겨질 때는 이미 둘이 분리되어 있었대요. 순덕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보육원에 아기를 맡겼을 때 사실은 쌍둥이 2명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어디 있어요? 미선의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어머니도 평생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셨어요. 입양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아마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모자라 2명의 딸을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아직도 어딜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민주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미영이도 찾아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엄마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데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억 못해도 돼. 내가 기억할게. 내가 찾을게. 그날부터 민주는 미영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순덕의 알츠하이머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민주의 얼굴도 가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주에게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민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50대 여성분입니다. 이름은 김미영. 어릴 때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15세에 가출해서 혼자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민주는 즉시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순덕을 모시고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순덕과 똑같이 작고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순덕과 똑같이 또렷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1972년 12월에 태어나셨나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민주가 순덕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엄마입니다. 김미영은
한참을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내 엄마일 리 없어요. 내 엄마는 나를 버렸어요. 50년을 혼자 살게 만들었어요. 순덕은 알츠하이머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순덕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미영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50년 만에? 나는 평생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로. 민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미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난해서? 그게 변명이 돼요? 나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내 아이는 버리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 없이 혼자 늙었지만 그래도 누굴 버리진 않았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츠하이머로 말은 잘 못했지만 감정만은 또렷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미선아. 미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선? 미선이를 어떻게 알아요? 민주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이미선. 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미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쌍둥이 언니? 민주는 미선이 남긴 편지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선이 그린 그림들, 쌍둥이 동생을 그리워하는 일기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던 미영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게 언니가 있었어. 나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순덕이 천천히 미영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미영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순덕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평생 힘들게 사셨겠죠.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50년 동안 매일 밤 당신들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내게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도. 엄마는 나를 키우기 위해 당신들을 보낸 거예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모녀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순덕은 알츠하이머로 방금 먹은 것도 잊어버렸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 예쁘네. 민주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민주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언니 할게. 미영도 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그로부터 1년 후, 순덕의 알츠하이머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민주와 미영이 번갈아 가며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모녀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니? 민주와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에요. 엄마 딸. 순덕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딸들. 예쁘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주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영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러니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을 용서하세요. 순덕은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한 듯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 해가 지고 공원에 노을이 졌습니다.
새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5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덕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다시 만나서. 그리고 두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추와 미영은 엄마의 양 옆에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후 순덕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민주와 미영 그리고 미선의 딸 지우가 함께했습니다. 3세대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가 영정 사진 앞에 분홍색 아기 담요를 놓았습니다. 50년간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담요. 미영이 그 담요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세 사람은 엄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민주가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73년부터 2024년까지 50년간 쓴 일기. 민주가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12월 15일. 오늘 쌍둥이들을 보육원에 보냈다. 미선아, 미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1974년 1월 3일. 민주가 밥을 먹었다. 다행이다. 하지만 쌍둥이들은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 1975년 8월 20일. 오늘도 공장에서 일했다. 손가락이 기계에 찍혀 피가 났다. 하지만 쌍둥이들 생각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85년 3월 2일. 민주가 대학에 합격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미선이와 미영이가 대학 갈 나이가 되었을 텐데. 1998년 6월 10일. 민주가 결혼했다. 행복해 보인다. 미선이와 미영이도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2015년 4월 5일. 60년을 살았다. 하지만 단 하루도 쌍둥이들을 잊은 적이 없다. 2024년 10월 1일.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기억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 이 죄책감도 사라질까? 아니, 사라지면 안 된다. 이것만은 끝까지 기억하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4일. 오늘 미영이를 만났다. 세 딸이 모두 모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미선아, 미영아, 민주야,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민주는 일기를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구나. 미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숙죄하며 사셨네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친엄마를 찾으려 했죠.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의 집.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주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했는데도.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엄마였나 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하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도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언니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그게 사랑이란다. 민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대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았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죠.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시대를, 그 고통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순덕은 평화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미선이도 미영이도 만났으니까.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충분히 사랑하셨어요. 민주는 분홍색 담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평생 품었을 그 고통을, 그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3년 후 2028년 봄, 민주와 미영은 함께 엄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덕, 1947년에서 2025년, 세 딸의 엄마. 그 옆에는 미선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선이랑 잘 지내고 계시죠? 미영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언니랑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미영이 민주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는 행복했을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야.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으니까. 하지만 민주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평화로웠을 거야. 우리를 다시 만났으니까.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걸로 충분하죠. 두 자매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가족.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좋은 엄마란 무엇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안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보냅니다. 둘 다 사랑입니다. 이순덕은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때로는 사랑이 이별의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서가 5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것이 이순덕의 이야기입니다. 한 엄마의 마지막 거짓말이 결국 가장 위대한 진실이 된 이야기. 이 이야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대한민국을 살았던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